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무시하고 나온 것이어서 지방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 명단에 지역의 대학들도 일부 포함돼 명단에 포함된 학교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비상계단을 바꾸었던 어린이집이 최근 건축법 위반이라며 벌금을 내 처지에 몰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사적지 관람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잣대를 대다 보니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원래 대책이란 것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나와야 하는데 수도권과 대구 경북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지역은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은 세금을 내려주고 이자 부담을 줄여서 집을 사라고 독려하는 것인데 이것이 집값이 치솟는 대구 경북에 있어서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거래 활성화 대책이 더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가을이사 시즌이나 겨울이사 시즌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무게중심이 집을 사라는 쪽에 있다 보니 전월세 대책은 부족한데 전월세 대책은 대구 경북도 절실했습니다.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10% 정도였지만 대구는 이보다 2배가 더 올랐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전월세 상한가 제도가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공공임대 물량을 지역적으로 좀 분배를 해서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을 산다고 빚을 늘리고 이에 따라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결과도 앞으로 지역 경제의 부담입니다. 수도권과 대구의 주택시장 상황이 아주 다른데도 같은 잣대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주택시장에는 내성이 생기고 자꾸 엉뚱한 결과만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2014학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에 지역에서 모두 9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학교도 있어서 퇴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4년제로는 경주대와 대구 외국어대, 대구 한의대, 동양대 등 4개가,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포항대 등 5개가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미래대와 영남외국어대, 경주대, 대구공업대 등 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영남외국어대는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도 주지 않는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특히 경주대와 영남외국어대,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등 4개 대학은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조차 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정원 증원 자격이 없어지게 돼 재정 압박으로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거기는 그런 대학인데 왜 글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학생들이 계속 집요하게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이미 지난해 미달 사태를 빚어 정원을 30%가량 줄인 대학들은 내년도에도 신입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학과 통폐합과 교직원 구조조정 등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최근 문을 닫은 경북 외대처럼 재정 압박을 못 이겨 문을 닫는 대학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거듭 사과하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직 유관기관 직원 채용 때 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와 필기시험 의무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사태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비리를 전면 감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년 전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상계단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교체한 이 계단이 건축법 위반이라며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2년 전 3천만 원을 넘게 들여 비상계단을 교체했습니다. 구청 복지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는 2층 이상의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바뀐 규정에 맞게 교체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몇천만 원이 들어서 있는 공사를 철거하고 다시 돈을 들어가지고 할 때도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애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말 안 하고 따라했지. 그런데 올해 4월 이번에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이 어린이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증축 대상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계단 교체 공사를 했으니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760만 원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다 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또 계단 고원치는 거는 당연히 법에 맞게 고원치기 때문에 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해당 구청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과에서 와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건축법에는 정축을 하려고 하면 정당한 허가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비상계단 공사를 한 어린이집이 이곳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2층 이상 건물의 보육시설이 대구에만도 740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11,000여 개나 됩니다.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행정기관의 엉터리 행정 탓에 애꿎게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처서가 지났다지만 아직까지 한낮에는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실외기에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의심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간판엔 불길이 솟아오르고 타버린 벽면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안동시 옥동 사거리에 있는 자전거 판매점과 원룸이 있는 건물 사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원룸역 건물에도 옮겨 붙으면서 한때 주민 4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그렇게 그 건물 사이에서 났어요. 이렇게 펑하면 터지더만 안에 다 붙어보더라고요. 불은 자전거 판매점을 모두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전시된 자전거가 전소되면서 9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판매점과 원룸 건물 사이에 설치된 에어컨 실내기에서 난 것으로 경찰은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에어컨을 켜두면 내부의 열이 발산되지 않으면서 먼지나 외부 가연성 물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요즘 이제 실외기가 좀 밖으로 내더라도 좀 밀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열이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컨 실내기가 아닌 자전거 판매점에서 먼저 불이 났다는 목격자도 있어 화재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취업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대학 취업률은 51.6%로 전년보다 3.2%포인트 하락했고 경북은 56.2%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0.6%포인트 떨어져 대구 경북대학의 취업률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전문대는 대구는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경북은 6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씩 각각 떨어졌지만 전국 평균은 0.4%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주의 사적지 관람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낮은 요금을 비슷하게 올린다는 건데 관광객들은 불만입니다. 김병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동궁월지와 대릉원의 관람료가 내년부터 33% 인상됩니다. 현재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오르는 것입니다. 또 현재 500원인 포석정과 무열왕릉, 장문묘, 오릉은 1,000원으로 무려 2배로 오릅니다. 경주시는 사적지의 관람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적지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 사적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어서 일괄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석정 등 4군데 사직지의 관람료를 한꺼번에 2배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궁 월지와 대릉원의 관람료는 올 초에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을 올렸습니다. 결국 2해 만에 두 사직지의 관람료도 2배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은 서민들이 와서 관람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안압지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들이 다 돌아가면 굉장히 부담스럽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관람하는 데도 많은데 갑자기 오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 사직지의 무료 관람 대상자는 확대됩니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석 달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 등은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유료인 첨성대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낙동강 제1경으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상주시 경천대에서마저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적지 않은 비가 왔지만 환경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녕 본포 취수장뿐만 아니라 함안보, 합천보 등지에서도 녹조띠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중앙정부 결정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 결정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방재정 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3월 부동산 대책 때도 정부가 전액 보존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존해 주었던 만큼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 보존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11명은 최근 의원들 간의 불미스런 갈등이 무리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감정 싸움을 벌이며 막무가내식으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무고한 공무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의회의 명예에도 먹칠을 했다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새벽 큰 불에도 불구하고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판매와 경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불이 난 2층 건물은 관련 상가라는 이름으로 식당 물품이나 기구, 잡화 등을 파는 가게와 식당 등이 있던 건물이어서 농수산물의 판매와 경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대구시 소유로 최대 54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고 상가들도 대부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FC 김재하 단장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은 대구FC의 팀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구FC 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 단장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마트 칠성점과 롯데쇼핑 유라점, 소담시푸드 등 3곳을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마트는 해동한 냉동 오징어와 자반고등어를 냉장장치 없이 실온에서 판매했고 롯데쇼핑은 이틀 전에 해동한 냉동 갈치를, 소담시푸드는 전날에 해동한 냉동 다슬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보건당국은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털 진드기나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 가무시증 같은 발열성 질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논밭에서 일을 할 때나 벌초를 할 때는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숲에 앉거나 눕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세외 수입과 관련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 부서와 구군의 목표액을 정해주고 체납자에게 체납액 통합 안내문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체 세외 수입 체납액의 77%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급여와 휴면 공탁금, 예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의성군이 마늘소와 마늘포크, 마늘란 등 의성 마늘목장 브랜드 축산물 생산에 활용할 사료용 마늘을 오늘부터 킬로그램당 1,200원에 수매합니다. 의성 마늘목장은 2005년 건국대와 협력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축산물 브랜드로 마늘 사료를 활용한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수도권 롯데 계열 매장과 이마트에서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 문자 등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합동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은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소개 문자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결제 금액을 빼가는 등 최근 급증하는 신종수법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경찰청과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보안카드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 OTP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물관리센터는 오늘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경우 낙동강보의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6개 보에 수문을 열고 방류할 계획이라며 하천변 야영객 등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상 수문 방류 시기는 낙담보는 내일 12시, 구미부 오후 2시, 상주보와 칠곡보는 오후 6시, 달성보는 밤 10시, 강정고령보는 내일 자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